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의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 소요 재원은 9조 1천억 원인데요. 2차 추경을 통해 7조 1천억 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 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의 30% 감면, 국민연금의 3개월간 납부 유예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잠시 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차종별 상위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동 예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시민당의 당대표이시기도 하고 오늘 또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어요? 예, 이제 그 선거 체제로 이제 전환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 기존에 그러니까 두 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쪽 넘어오신 이종걸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세 분이 예. 조금 전에 뉴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정치 얘기 업데이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 예, 테니까 짧게 그렇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주에 그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셨죠? 예. 저도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참배를 했었는데 예.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짤막하게나마 뭐 심경은 어떠셨는지 뭐 어떤 각오를 다지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도 옛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습 나오면 좀 울컥하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날은 이제 그 현장에 또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권양숙 전 영부인을 저렇게 했는데요. 예. 권양숙 전 영부인은 덕담을 해줬는데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왜요? 그러니까 네. 꼭 이제 그때 당시 심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서 예. 그 이제 부모의 소중함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후회하고 이제 그런 게 자식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꼭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들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하셨군요. 만나보시고. 예. 아, 덕담을 권양수 여사 이제 덕담을 해주셨고, 예. 그리고 그 열린민주당에서도 예. 며칠 후인가요? 또 참배를 갔었는데 권양수 여사를 못 만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예. 이거 좀 의미를 둬도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친노들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이해찬 당 대표가요. 민주당의 당 대표가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열린민주당은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을 천칭 사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예. 거친 표현을 썼는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는 열린민주당을 짝퉁민주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원이고요. 네. 당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을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표에 그러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 저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 저는 제가 볼 때 표를 얻기 위한 저것이지.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좀 이제 그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지에 편승해서 하는 것이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고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건 효자라 그러는데 뭐 저기 그 자기 가족이 아니라는데 효자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뭐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이요 지금 두 자릿수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면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좀 갉아먹고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하게 되니까 둘로 나뉘어서 네. 이렇게 되면 더불어시민당 당 대표시니까 네. 글쎄 뭐 조금 긴장도 좀 되실 것도 걱정도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오늘도 제가 누차 말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요. 예, 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최고점을 이제 찍고요. 네. 이제는 전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고 저 보는 사람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거기는 이제 대개 후보들이 셀럽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이다에다 비유하는데 우리가 목마르서 사이다 처음 마실 때는 굉장히 아주 아주 그 만족감이 크지요. 아하, 근데 예. 계속 마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목이 더 타고 이제 그러듯이요. 예. 그러듯이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건 없는 거예요. 예. 다 보여줬죠. 그 이제 예. 인물들로요. 그런데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는 더불어시민당의 시간이라고 봐요. 예. 그럼 저희들은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이 이제 있고요. 보여줄 게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원들이 결국은 이제 열린민주당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그 이해찬 당대표를 병문안을 갔는데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아, 왜요? 뭐. 저기 이제 몸이 안 바로지요. 바로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당원들한테 이제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열린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이라고 예. 그 메시지를 다 이제 당원들한테 보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을 거라고 예.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 교수님, 외부에서 보기에 우리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뭐 어차피
합칠 당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예. 어차피 그렇죠. 총선 예. 끝나고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그분들은요.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유시민 알릴레오 가서도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예. 자기들은 보궐선거에도 출마하고 예. 계속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저거예요. 아,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예. 예. 자, 오늘 경제 얘기할 것도 많아서요. 예.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는데, 예. 자, 소득 하위 70% 가구, 그러니까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예.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150%입니다. 중위소득의 150%.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인 가구일 때는 1인 가구는 263만 원입니다. 자기 소득이. 2인 가구는 448만 원, 3인 가구는 580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5인 가구는 844만 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하인 분들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이거 뭐 지난주 그 MBC 100분 토론 나오셨잖아요. 예. 저도 그때 본방사수 했는데 교수님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수님 그날 말씀하신 말 중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두 분만 말하지 말고 저도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거기서도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이 청와대 이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총괄적으로 봐서. 저는 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아쉽다. 예. 예. 첫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끝날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급한데 어쨌든 간에 야당이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협조를 지금 선거 이전에는 협조를 할 마음도 없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라든가 소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많은 또 이제 그다음에 소득이 이제 그러니까 그 끊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제도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비, 생산, 유통, 소비가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끊어지면서 각 영역에 있는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저앉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일종의 소득 지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어쨌든 간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이건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 이거 70% 저는 이걸 정부에서는 선별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정부 이제 관계자들하고. 예. 근데 뭐 건강보험료 같은 걸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예. 건강보험료가 그게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 이제 그 소득을 가지고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소득이니까. 예. 지금 힘든 분들이 지난해는 소득이 괜찮았는데 지금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맞습니다. 그 반대의 맞습니다.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있잖아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로 그렇죠. 예. 일정 그러니까 고소득자들 이제 그러니까 환수를 할 수 있는 안에 조세 방법을 동원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뭐 인적공제라든지 뭐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액공제도 있고. 소득공제고 예. 세액공제는 만약에 100만 원 지원받은 사람은 세금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예. 고소득자만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한테 그걸 더 내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연말에 가게 되면 그 수익은 다 파악이 되니까는 예. 그렇죠. 그 방식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너무 작아요. 규모 자체가 규모가. 작다. 예, 지금 오늘 발표한 게 총 한 9조 1,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총 규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말이에요. 예. 김종인 체제가 이제 들어서기 전에도 소위 그러니까 신세동 교수가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제 들어서면서요. 예. 당시에 얘기했던 게 40조를 투입하자 그랬었어요. 신세동 교수가. 예. 물론 이제 그분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자 그랬었고요. 예. 근데 김종인 씨가 이제 뭐냐면 100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00조면은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할 때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좀 넘거든요. 그럼 51조죠? 51조예요. 1인당 100만 원 지급해도. 예. 예. 그럼 나머지 한 50조 더 남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폐업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수입을 지원을 해주는 데 좀 자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이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실직 사태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비용이 사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100조를 그러니까 던졌으니까 야당이 던졌으니까는 예. 그거 받고 예. 받고 그다음에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가는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지혜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네. 방식이 가장 좋겠는가 예. 하는데 정부가 마련한 건 너무 규모가 적고 이 규모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언발의 오줌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이제 이거 선진국가도 지원하는 규모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요. 미국은 2,700조죠? 예. 물론 우리보다 뭐 인구가 한 7배 정도 많긴 합니다만. 예. 미국 2,000. 가구당 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로 봐도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 우리나라 예산 이제 512조인데 뭐 500조라고 보고 이 중에 20% 100조를 항목을 변경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조를 재원을 마련해서 최병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기본소득을 주고 나머지 50조 정도는 뭐 어려운 분들, 영세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따로 이렇게 또 도움을 주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근데 이분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선거 이제 용으로 어쨌든 간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예. 처음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걸 여당에서 적극 받으라고 했었어요. 예. 받으라고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씨가 그 이 예산 조정은요. 예. 이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예산 항목들 쓰임새들이 예. 500조 중에 100조로 하다면 거의 20%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에. 예. 20%를 항목을 조정할 게 뭐 어느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하면 좋은데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조로 그러니까 다른 걸 돌려서라 하게 되면 그 빵꾸난 부분은 어떻게 메꿀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또 이제 생각을 또 이제 그 얘기를 좀 바꿨어요. 어제 오늘이요. 어떻게요? 현재 이제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일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종합대책을 제시하겠다 그랬어요. 아유, 그때 가서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늦을 것 4월 같은데. 15일 날 선거 끝나고 한 달 후면 5월 달이란 말이에요. 5월이죠. 예. 종합대책을 제시하게 되면 그럼 두 달 후에나 대책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더니 굉장히 상황이 지금 긴급한데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에 가다 보면 다 쓰러져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갈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이걸 수용하니까 이제 저는 김빼기로 이제니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거 이제 정부가 넙석 받으니까는 결국은 이게 그 미래통합당한테 선거에도 별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선거 이후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빨라야 이제 6월달 정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이 긴급생계 지원금에도 맞지 않는 거고 성격이에요. 예. 두 달 동안 무너지는 국민들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선 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급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오늘 발표한 이 대책도 사실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국회 당연히 안 열리고 선거 끝나고 4월 말이나 뭐 임시국회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빨라야.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뭐 통과되고 그러면 어쩌고 제일 빨라야 5월 초가 되겠네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예, 맞습니다. 아우, 이것도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늦지요. 아우, 좀 다른 방법 뭐 없을까요? 당장 한 4월 초.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뭐냐면 재정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재정 긴급 명령권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재정을 그러니까는 먼저 쓰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국회 동의하든가 이런 걸 받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긴급생계 지원금은 여야가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다 이제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러니까는 법에서 허용된 그러한 긴급 재정 명령권을 좀 동원을 하고 예. 동원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추후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매듭을 짓고요. 아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주장까지. 그나저나 이제 더불어시민당 공동선대위원장 되셨으니까 또 선거운동 이제 하시나요? 그래야죠.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이게 비례 후보만이기 때문에 지역 후보들이 아니라요. 아, 예. 그 저희는 이제 뭐 방송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을 많이 알리는 거. 예.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쪽에 이제 초점 맞추기 뭐 이렇게 없습니다. 지역 돌아다니시고 뭐 이런 건 아니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지원을 호소할 수는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저희 라디오 오늘 펑크 내시면 안 되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도 저기 계속 오늘도 회의를 하다가요. 그러니까 잠깐 나오셨죠. 잠깐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모두 끝나서 이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만나서 함께 얘기 나눠보죠. 오늘은 안동 예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삼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본격적인 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 또 뭐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삼걸입니다. 기호 1번입니다. 각오는 뭐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이 지역이 보수의 텃밭이고 민주당으로는 험지입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동 예천을 경북의 수도로 제대로 만들어내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서 경상북도 수도 완성에 주춧돌을 놓아보자고 유권자들에게 간절하게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예, 진인사 대천명이다는 말씀이시고 예. 오늘 들어온 뉴스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예. 후보님. 권영세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 이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이게 지금 이삼걸 후보님하고 뭐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나요? 뭐 이번 입당 문제 가지고 뭐 사전에 뭐 수의하고 한 건 없지만은 사실은 계속해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되고 예. 제가 그때 낙선했습니다만 예. 두 사람이 늘 자주 만났어요. 예. 그 주 얘기는 우리 지역 발전, 안동을 어떻게 경북의 수도로 됐는데 예.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 그런 문제를 늘 뜻을 같이 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또 시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권영세 시장의 민주당 입당이 예. 이삼걸 후보님을 지지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 같은 당원인데 예. 당원이 될 사람이 당원을 뭐 지지하는 건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금 뭐 예. 전염병 막는 그 방역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게 경제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은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 비상 시국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도 가구당 10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참 흑자도산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비상 대책을 세밀하게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요즘 뭐 선거운동 이렇게 시장 같은 데도 좀 돌아다니시죠? 요즘 어떻게 예, 하고 그랬죠. 계세요? 예. 우리 예, 저 지금 예. 시장 상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예, 주로 또 뭐 어렵다는 얘기, 빨리 코로나 이 사태가 끝이 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이런 문제야 정부가 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예. 정말 선거운동하기가 명분스럽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게에 예. 무조건 못 들어가요. 그냥 가다가 길에서 만나면은 인사를 예. 하고 그래 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 뭐 모든 후보가 다 뭐 비슷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최백은 교수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예. 지금 이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 70%에 대해서 그렇죠. 이 오늘 발표한 대통령 이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삼걸 후보님은. 아까 이 정도면 뭐 적당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예. 생계비부터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또 정부 재정도 다시 한번 이렇게 주판을 놔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선 급한 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은 제가 한번 다시 세밀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인데 이거 사실 요즘에 논란이 있는 게 이거 보편적으로 전 국민 다 줄 거냐 아니면 선별해서 몇 %만 줄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삼걸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전부 다 주고 세금에서 거두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번에 정했듯이 하위 소득에서부터 70%까지 가게에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위는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도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동 예천은 코로나19 특별 재난지역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경북에 3개 자치단체만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나셨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안동 예천 포함해서 경북 전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좀 추가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그날? 예, 제가 좀 먼저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재난지역 지정 기준이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 기준을 가감히 바꿔야 한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가게 문을 닫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것이 어떤 선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상당히 공감을 해 주셨고요. 당정 회의를 통해서 이 뜻을 정부에 꼭 전달하시고 추가 지정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확진자 수, 그러니까 그 시군의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명당 100명 이래 했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사실 경제 얼마나 많이 타격 입었는데. 안동 같은 경우도 매출 감소가 작년 동기 기준해서 40%가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40% 감소했죠. 그리고 확진자를 예방을 잘 해가지고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오히려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합니다. 예. 이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안동에서는 확진자 수를 줄였다는 건 그만큼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도 잘했고 뭐 일반 상인들도 모든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한 결과 아니겠냐. 그렇죠? 맞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손해를 봐가면서 협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북 전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는 지정해달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요청을 하셨고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들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21대 국회의원은 꼭 2, 3거리 돼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경북 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지금은 중앙정부 살림과 지방정부 살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에게만 맡기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향후 천년에 우리 경북 수도가 될 현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2, 3걸만이 이 주투도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질문을 좀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좀 중요한 질문 먼저. 자, 이제 정식 후보 등록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마감이 돼서 대진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미래통합당의 지금 공천 이후에 기존 미래통합당 소속 예비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고요.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런 분위기를 두고 지금 민주당 2, 3걸 후보에게 좀 유리해진 상황 아니냐? 지금 판세가.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우리 2, 3걸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밑바닥의 민심들은 잘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하는 것도 해보면은 받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거고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다자구도가 되었으니까 유리하다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 유불리를 사실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번 선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동 예천이 경북의 수도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정체되느냐 기로에 섰다고 보고요.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이 정당을 택하느냐 아니면 인물을 택하느냐 또 정당을 택하느냐 지역 발전을 택하느냐 거기 여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구도가 유리하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도 이런 걸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 후보는 유력 후보 중에 혼자시니까 이성걸 후보님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수 후보가 현재로서는 3명으로 갈린 상태잖아요. 그렇죠. 통합당 김영동 후보 있고 무소속의 권오울 후보, 권택희 후보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지난 선거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망을 하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공약도 포함하셔도 좋겠고요. 이런 일은 꼭 해내고 싶다. 꼭 해보고 싶은 일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되면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빨리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워진 서민에게 획기적인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를 제가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은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신도시 그리고 예천이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이 되도록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통 도로를 만들고 또 나중에 하나의 또 관광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도를 순환 철도로식으로 철도도 우리 안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신도천까지 예천까지 이으면은 예천에서 영주까지 갈 거고 영주에서 안동으로 연결되는 순환 철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내륙 철도와 같이 연결되고 또 중앙선과 태백 가는 경부선까지 연결돼야 우리 소위 광역권 관광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는 우선 주춧돌 놓는 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또 그보다 더 바쁜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살림살이, 현재
어려운 경제를 빨리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성걸 후보님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게 도청 신도시 내 공공의료원 건립. 그렇죠? 예. 이것도 있고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 이 주요 공약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이거 지금 왜 공공의료원하게 얘기했느냐 하면 사실 그 전문 의료인이 지방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 분원이나 경찰대 병원의 분원을 이렇게 유치하면은 뭐 10년에 한 번씩 1년씩 순환 배치를 시키면 우수한 지역 의료인을 유치할 수 있고 이분들을 교수 요원으로 활용하면은 안동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예, 안동 예천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시고요. 예, 당연하죠.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양 시군이 만족할 만한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정리 삼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동 시민, 예천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경북 수도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정말 사람만 보고 오로지 지역 발전만 보고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과거 건정달 후보, 오경희 후보를 낙선시키고 후회했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마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예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였습니다. 예, 스포츠 리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영도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도쿄올림픽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인데 1년 늦춰서 2021 도쿄올림픽이 됐습니다. 근데 명칭은 그대로 쓴다면서요? 2020으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운동모자라든지 유니폼 이런 데 전부 다 2020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모두 폐기해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뭐 올림피아드 하면 4년 아닙니까? 이게 고대 올림픽부터 이어져 오는 건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림피아드를 지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모든 그 올림픽에 관한 상품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전부 다 202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IOC도 2020 올림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출전 선수 그 자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선발전 통과한 선수들은 그대로 간다면서요. 그대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 그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23세 이하.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근데 이제 출전 제한을 받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어요. 체조, 리듬 체조, 축구 몇몇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축구에 16나라가 출전하게 되는데 유난히 우리나라가 가장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IOC와 그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하고 있는데 IOC는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국제축구연맹인데 국제축구연맹은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를 구분해야지만 월드컵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올림픽을 그대로 성인들이 다 출전한다면은 월드컵의 의미가 조금은 줄어들게 되죠. 이게 올림픽도 세계 최고의 선수를 다투는 거니까. 그래서 한 살 차이인데 이게 다른 나라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16나라가 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군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역 특례. 그렇죠.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도 우리가 동메달로 기성용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사상 두 번째 메달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11명의 선수가 자격이 없어져요. 지난번에 1월 달에 자격을 딴 본선 진출을 하겠다는 선수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네요. 이게 메달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병역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프로 선수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억하고도 안 바꿔요. 네. 예, 군대 문제가 이게 2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후로 해서 질량 차이도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무래도. 예, 그게 중요하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은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시 다른 종목을 33개 종목을 다 통틀어 봐도 7%가 지금 본선 진출 확정 지었기 때문에 43%만 남았는데 이미 확정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진출했잖아요. 예, 진출했죠.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대로 축구도 다 인정이 되는데 출전 나이도 이제 뭐 체조, 리듬 체조 종목들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오히려 이게 어린 선수가 출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만 15세부터 출전할 수 있는데 만 14세였던 선수가 내년에 15세가 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폭이 1년 더 넓어지는 축구만이 거네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축구가 그러니까 국제기구 피파와 IOC 약간의 그 어떤 힘겨루기 이런 문제도 있군요.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IOC는 큰 문제가 아닌데 피파예요. 피파에서 좀 방해할 가능성이 IOC는 있고. 24살이건 뭐 30살이면 더 좋죠. 그렇죠. 더 흥행이 되니까 더 유명한 선수들이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학생 축구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 잘 보시게 되면은 세계 축구 선수권대회 보면 17세 이하 대회 있죠. 19세 이하 대회 있고 23세 이하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7세, 20세 이하 대회가 있고 23세 이하 대회는 없어요. 이게 올림픽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 월드컵이죠. 그나저나 이거 기영로 평론가에게 여쭤볼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올림픽 연기가 확정되자마자요. 일본 내 그 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3월 9일 날 뉴시안이라는 데에다 그걸 썼거든요. 뉴시안에 일본의 칼럼을 쓰셨군요. 뭐냐면 냄새 나는 것은 덮는다. 제목이 그거예요. 냄새 나는 것은 덮는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써서 아마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고 나면은 이게 다 불거져 나올 것이다. 역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본의 국민성이에요. 국민성이다. 도쿄올림픽을 그대로 연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확진 검사를 안 했던 거죠. 아주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0만 명 할 때 일본은 8천 명밖에 안 했어요. 그 검사 자체를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냄새 나는 것은 불거져 나오는 거죠. 냄새 나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아베 수상은 30배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0배. 30배 전제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나저나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힌 게 뭐 일본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인데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코로나로 굉장히 유명한 사망해서. 코미디언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70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이 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 류현진, 김광현 그리고 또 유럽 축구 리그의 손흥민 선수 등등 해서 해외파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류현진은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갇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입국을 불허하고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냥 롱토스만 하고 있을 정도예요. 플로리다 더니든에서.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도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이 류현진 1년 선배 아닙니까? 김광현을 불러서 부인이 지금 임신 8개월째인데 같이 한식을 차려줬어요. 그 배지연 아나운서 임신 중이군요. 네네. 배지연 아나운서 임신 8개월인데 아마 딸이라고 해요. 5월달에 출산 예정인데 그래요. 아마 그 부인과 함께 김광현 선수를 27일 날 4시간이나 차를 몰고 갔대요. 밥을 먹기 위해서. 선배가 부르니까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겠죠. 김광현 선수는 내일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오고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아주 딱하게 됐죠, 지금. 거의 혼자 남게 됐어요. 동료 선수들도 하나씩 다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한 가지 김광현 선수는 마일스 마이콜라스 선수가 부상당했었는데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불펜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의 얘기고 예. 김강현 선수가 워낙 구위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자, 평론가님 시간이 1분만 남아서요. 지금 네. 그 남자 농구의 은퇴를 선언한 그 혼혈 선수 전태풍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선수가 뭐 농구계를 향해서 쓴소리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뭐 1대1을 못 뚫는다. 예. 기술이 너무 없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우리 남자 농구 선수들이? 예. 그리고 훈련 시간이 너무 길다. 쓸데없이. 그리고 선수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구 선수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나거나 선수 있죠, 센터. 예. 올해 이제 부상으로 접었는데 이 선수는 김철 선수촌이 뭐냐. 이건 인간 감옥이다. 탐스러운 감옥이다. 왜 그런 태도가 생기냐. 왜냐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농구 월드컵을 앞두고 거기서 합숙훈련했거든요. 예. 그건 장기간 합숙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 전에 또 하승진 선수도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우리 남자 농구 망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하승진, 나거나 이번에 전태풍 농구 선수들만 거의 은퇴를 하면서 아주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른 종목 선수들도 그걸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마 농구 선수들이 더 문제의식을 크게 느꼈고 아마 자신은 당했지만 후배들은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종목을 통틀어서 농구 선수들만 이렇게 잇따라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느낄 정도로 저는 옳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요즘은 기침 한 번도 더 조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은 오늘 한낮보다 2도가량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이 시작되는 수요일에는 종일 구름 많은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요즘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야외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는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사람 간 간격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연매출 미세먼지 유입 기류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아서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질 걱정은 덜어두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상 3도, 한낮에는 19도,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은 16도, 습도는 34%입니다. 날씨였습니다.